10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제 네.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표면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계획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도 일단 여기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오면서 약간 경기랑 물가를 조금 이렇게 슬로우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천천히 좀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약간 코멘트의 내용들도 바뀌었었고, 네. 약간 이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언급하는 그림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위쪽으로만 한쪽으로 막 쏠려가면서 포지션들이 다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반대쪽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마구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이 보고 있는 것이 어딘가를 저희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네. 그 목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도 조금씩 또 바뀌고 있죠.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 네. 물론 이제 고용시장의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은 네. 일단 지금 최근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필립 제퍼슨 그 부의장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결국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기대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겪었던 현상이고요. 네네. 연초에도 기억해 보시면은 금리가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준의 정책이 언젠간 또 결국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금리 굉장히 빠르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더 드라이브를 확 걸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연준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약간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약간 박스권을 만드는 타이밍으로 지금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고점 통과에 대한 그림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내려가면서 정책 효과를 소진을 다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나올 수 있다. 말이 좀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일단은 조금씩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나온다고 하면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상은 진짜 끝났다. 네, 거의 100% 그렇게 좀 예, 확신하는 그런 예. 금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연준의 목적을 저희가 이제 항상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희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저희의 그 시장에서 보는 것들은 사실 그 다음 스텝까지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정도 레벨 왔으면 이제 끝났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네. 지금 연준은 사실 그 약간 시장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뭐 모기지 금리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실물 경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경험을 했던 지금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을 기대가 선반영되는 것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지금 심기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이게 너무 빠른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올해 연초 분위기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굉장히 갑자기 좀 공포가 밀려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금리 인상은 완전히 끝났다였는데 네. 그 분위기가 그야말로 반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딱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오면은 지금 불안감을 조성했던 시그널들이 더 또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부분도 약간 이제 위축되는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게 꺾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주택시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택시장 같은 경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매물이 되게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거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실수요를 제가 볼 때는 공급보다는 수요 쪽 이슈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수요 쪽에서, 공급 쪽에서 보면은 공급은 지금 고용 노동 부족,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자재값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 저희 부동산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자재값들 올라가면서 사실 분양 이후에 약간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자재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부실공사도 나오고, 이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착공은 들어갔는데 완공되는 것들, 준공되는 그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사상 최초로 이 주택 착공 건수보다 이제 완공 건수가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좀 그림들도 좀 역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공급량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발생했을 때 이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어 있는데 수요는 붙어주면은 가격은 훨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순차적으로 CPI, 그러니까 주거 비용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선 또 정책 실패가 나타나는 거고, 뭐 이게 뭐 좀 사실 뭐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굉장히 좀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도 보면은 빠르게 이게 실질 금리가 내려오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좀 저희가 미국도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들이 정책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사실 중장기 금리가 최근에 9월달, 10월달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분석했던 것들은 이렇게 되면은 뭐 내년에 뭐 인하폭들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금리가 먼저 텀 프리미엄이 올라오면서 나오는 이 시장 금리의 상승이 긴축 효과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 움직였지만은 긴축의 효과를 더 끌어올리면서 지금 정책 대응을 안 해도 되는 이런 해석을 나왔었던 거고, 네. 지금 반대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10월 말부터 기회를 줬던 건 맞지만은,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장기 국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조금 또 한 번은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좀 필요한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지만 네. 다시 약간 분위기가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랑 또 달라졌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장님이 목요일마다 나오시면서 좀 일관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결국 미국 경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장애 요소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약간 경기 둔화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그동안 연준이 그동안 조성했던 고금리 환경이니까 네. 그런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연준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경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물가가 꿈틀댈 수 있는 지점들이 주택시장을 비롯해서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 연준이 물가를 잡는 게 어쨌든 최우선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금리 인상 사이클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전고점을 그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면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주물러 가면서 이걸 좀 만드는, 다져가는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 보는 거고요. 이게 내려가면은 사실 정책과 그냥 완전 제거가 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또 정책 실패에 대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그런 그림들은 조금씩 미세 조정을 계속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에서 이어서 네.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살짝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일단 네. 채권 투자부터 먼저 짧게 아,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가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 차트, 금리 차트를 그럼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경로랑 이제 저희가 이제 뒤쪽까지 그려놓은 건데, 네. 이게 사실 금리 인하 폭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맞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폭이 되게 클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연준의 목적이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달성을 위한 경로들을 만들어내려면은 이건 그냥 좀 약간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에서 유지가 되면서 경기가 슬로우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물가도 마찬가지로 물가도 고금리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물가가 확실하게 조금 안정이 되는 그림들이 나와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먼저 내려가면서 이런 효과들을 다 발현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항상 지금 시차를 두고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중앙은행의 목적이 딱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면은 이 경로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시그널들을 확실하게 캐치할 때까지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약간 요 부분들 레벨을 좀 조정을 하는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과 다른 것들은 이 부분들, 그러니까 레벨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월 달에 레벨이 올라왔을 때 연준 인사들 발언 내용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레벨까지 올려놓으면은 연준도 약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약간 이런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뭔가 그 금리 인상을 계속 팍팍 이제 튀어 올리게 하면서 네. 작년 연말 이후부터 작년부터 이제 이어졌던 그런 사이클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치들을 계속 낮출 수 있는 발상들을 좀 계속 할 가능성들이 더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보면은 사실 큐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사실 큐티도 조금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시장에서 더 뭐 발행에 대한 지금 부담감들이 지금 사실 재무부 같은 경우도 단기 쪽을 늘리는 그 기획을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발표를 하면서 중장기 금리 좀 내려왔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실 이 부분들을 또 중장기 금리로 다시 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의 조정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 지난주에 그 국채 발행 계획 나올 때도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멘트들도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